안녕하십니까. 또 학예 방학도 이제 잘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학기에 여러 가지 어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학업이라는 이것들을 또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인생에 또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청소년 문화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자세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이제 있고요. 강사를 이제 교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저는 김남일이고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87년 7월 25일 날 육군학사장교 9기로 임관을 해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92년 7월 30일 날 전역을 해서 전역하기 전에 이제 702 특공연대 1대대 소대장과 군수장교, 그다음에 중대장 교육을 필요한 후에 지금 해운대에 있는 69사단, 지금은 이제 해체가 됐죠. 물금에 있는 양산 그 69연대 사중대 중대장 1차 중대장만 마치고 이제 대위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예비역 소령 진급을 해서 경민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라고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가족상담사, 건강가정사, 요양보호사,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전공 교사, 외국 그 한국어 교사 이런 것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얼마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년을 하게 되면 저에게 주어진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군대 전역을 하시고 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준비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 및 요망 수준, 교육 과정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론이라는 과목은 자 기성 세대들이 이런 경험한 시대 문화와 어떤 세대 차이에 따른 소통 문제에 대한 거리감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적 환경을 공유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트렌드와 그다음에 이 아젠다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화 실천의 주체자로서 리더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학습 목표는 청소년 문화의 발전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이 발전 과제와 대안을 무엇인지 지도자로서 이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배양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습 평가 방법에는 출석 20점과 중간 기말 40점에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도 아마 좀 여러 가지 어떤 중단됐던 이런 훈련들이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실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는 제출하지 않고 받지 않고 이런 어떤 출석만 잘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학점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청소년 문화로서 양서원에서 나온 오윤석 한인수 공저가 되겠습니다. 보조 교재는 청소년 문화론 정민사의 신성철의 공저로 되고 나머지 이 발표 자료라든지 어떤 논문 각종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어떤 그런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1장 청소년의 이해,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역사적 이해, 개념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달적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이 고려 시대에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원전 400년의 어떤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어떤 대화편 중에서
법과 국가를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통제에 관한 조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어떤 묘사와 설명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헤시오 같은 사람은 자, 우리가 요즘에 번덕스러운 청소년들에게 의존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없을 것이다. 고대 우리가 18세기경서부터 시작된 그런 말씀들은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ING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에는 조신하게 굴고 그다음에 어른을 존경하도록 배웠으나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지나치고 약삭 빠르고 어떤 규율을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대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싸가지가 없다.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싸가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청소년에게는 그런 어떤 그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더 신체적으로 많은 성숙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세기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미래는 없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이 없는 미래 세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암울한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플라톤은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의 그 이성 발달의 초기가 청소년 시기다라고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이 성격은 습관에 의해 형성되기 쉬운 동시에 어떤 삶의 과정 동안 매우 변하기 쉽고 변하기 쉽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인간 발달 단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술,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발달 특성의 차이를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성격 유형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격정적이고 성급하고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집단,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어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든 도에 지나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본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초기에는 불안정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후기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21세기에 걸으면서부터 자기 통제력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먹어가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사회생활에 어떤 경륜이 쌓이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변경하고 바꾸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 통제 능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어떤 청소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고대 청소년은 청소년 때도 하여튼간에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간에 인내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좀 어떤 그런 영향이 자꾸 부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중세의 청소년입니다. 중세의 청소년은 자 인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어떤 이 편협한 시각이 지배적인 시기.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 시각은 매우 어떻게요? 냉소적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취급했기 때문에 자 청소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만 해도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의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은 축소된 성인으로 이제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과 동일한 이 노동력을 취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노동력을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청소년은 실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견습공, 뭐 하급 기술자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 사고 방식 이런 게에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엄격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들의 이 행동을 악령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혹독한 훈육과 체벌, 노동을 통해서 이 악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기는 14세에서 28세로 해악과 탐욕, 정욕에 대한 어떤 헛된 망상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어떤 그런 중세의 청소년 시대에는 자,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변덕스럽고 오만하고 불안정하고 더 이상적이고 인생의 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자, 이제는 이제 근현대의 청소년입니다. 근현대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이 중세 청소년, 즉 중세 시대 청소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은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크라는 사람은 이거는 어떤 잔다크루스 같은 경우 로크는 성인과 이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양적인 이 성장,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에 관한 어떤 새로운 이론과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다르크 그 장자크 루스는 자 근대적 관점에서 이 청소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이 프랑스 자연주의 철학자다. 근대적 개념에서 청소년의 어떤 개념을 창조한 개념을 처음으로 창립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져서 우리가 보면 저서의 에밀에서 보면 자 아동과 청소년은 축소된 성인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를 보증하고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와 장점을 정립해서 재탄생 혹은 제2의 어떤 탄생을 이제는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관심은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높아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 초기에 어떻게 됐냐면, 자, 산업사회 당시에는 특정 부유층을 제외하는 일반 아동들을 대부분 예비 노동자의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생산활동에 반드시 참여했기 때문에 청소년기라는 어떤 단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교육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제는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청소년 계층이 증가되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그 제기됐고 여기에 교육과 보호 의식이 싹텄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테니얼 같은 경우에는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연구를 한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스테니 홀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문적
청소년의 어떤 학문적 정립에 크게 공헌한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찰스,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윈 이런 것 같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좁게는 어떤 질환에서 영향을 받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의 생각을 정립하고 있고, 청소년을 포함한 인생의 어떤 발달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반복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트루무트 드랑이라는 용어를 가진 이 청소년에 대한 이 적용해서 어떤 표현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청소년기는 야만인이 문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야만인이 어떻게 돼요? 문명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질풍노도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처럼 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문제와 일탈 그리고 비행을 일삼는 소수 집단으로 보는 어떤 부정적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들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분 노력하는 특성을 가진 세대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렛 같은 경우에는, 자, 마가렛은 홀에 의해서 주장된 청소년에 대한 생물학적인 관점에 대한 어떤 검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차이는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보다는 문화적 환경 요인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현대 청소년들이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어떤 문화 코드, 아젠다, 두드러진 특징은 문화 코드와 아젠다가 빠르게 바뀐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들에게 붙여진 이 신세대라는 신조어는 현재까지 이 아름다움을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한 명칭으로 이제는 불러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구와 미국 사회의 청소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1980년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20년도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청소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다. 189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이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 청소년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서부터 55년, 이 또한 이때까지는, 자, 30년 동안에 이 청소년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잡한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 지가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20년 쾌락주의를 추구했던 청소년들이 1930년대 대동강과 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의 어떤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 미국의 모든 주는 16세와 그 다음에 18세, 20세 사이에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서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는, 자, 미국의 어떤 비합리적인 베트남 전쟁의 개입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어떤 정치적 저항 운동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비합리적인 베트남 전쟁 개입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적 저항 운동을 이루게 되는 거게 됩니다. 그다음에 70년대는, 자, 이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교육을 통해서 성취 지향적 직업이나 그 다음에 지상승적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물질적 이 관심이 청소년들의 어떤 동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관심이 이제는 관심의 어떤 비중이 이제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청소년들입니다. 한국의 청소년. 자, 이 홀은 1904년 청년기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번역된 것으로 이제 어떤 뭐 그 미뤄 볼 때 대략 하여튼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어떤 일제 강점기에서 청소년이라는 말이 이 언론 매체와 이 법조문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이고 1960년대 이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근대사에서 이 청소년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개념에서 이 학생이라는 이 독자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위상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어떤 선택된 청소년들만이 학생에 속할 때 주변적인 어떤 범죄에 속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근로 청소년, 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근로 청소년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70년대에서 이제 70년대 국가에서 이들에게 산업 여군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80년대 이제 근대화, 1980년대화가 되면서 이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청소년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학생 청소년과 그다음에 어떤 말에서는 근로 청소년이라는 이 구분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강압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통제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모범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모범생, 그다음에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은 열등생, 그다음에 부적응자, 뭐 비행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60년대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60년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방돼 이게 되면서부터 이제 가족이라는 청소년이라는 이런 어떤 게 청소년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법과 제도 이제 이런 절차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990년대서부터 이제 2000년대 현대의 청소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990년대 어떤 전후를 보면은 여기는 본격적인 어떤 소비 자본주의 체제다. 소비 자본주의 체제. 그래서 이 소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청소년은 어떤 면에서는 이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전환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와 학생이라는 어떤 신분으로부터 이제는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더욱 어떻게 돼요? 개인화, 파편화, 이렇게 이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세대 청소년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는 형성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에서 신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붙여진 명칭은 뭐냐 하면 1993년 11월 23일 방송 3사 전파를 통해서 아모레 신세대 화장품 트윈X라는 이 광고가 이제 안방에 이제 침투하면서 지칭된 S세대, 이 세대들이 당시 X세대의 어떤 대중문화를 이제 침투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가치관과 소비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성세대인 어떤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제 어떤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X세대 뒤를 이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Y세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가치를 믿는 세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이제 익숙하게 한 이런 이제 어떤 면에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분방한 가치가 아니고 소비, 그다음에 기성세대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 Y세대 같은 경우에는 Y세대는 자신들의 가치를 믿는 세대, 즉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Z세대, N세대, 여기에는 뭐 사이버 세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린 글로벌 세대,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저, 그다음에 이제 W 세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2000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 디지털 노마드 시대, 뭐 나 세대, 뭐 이렇게 해서 유비 노마드, 그다음에 뉴 W 세대, 뭐 이런 것들로 지칭하는 이러한 이제 세대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발전을 이뤄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세대별로 여기에서 보면 과거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한 세대를, 과거의 어떤 한 세대를 30년, 이 30년이라고 구분해서 동시대의 어떤 방점이 놓인,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제너레이션 하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동질성, 이런 것들에 이제는 어떤 방점이 찍힌 이런 것들로 이해되면서 신시대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돼요? 다양하고 빠르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신세대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의사소통을 이루어서 온 이제 청소년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제 웹 시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 웹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인터넷에서 뭘로요? 문자나 영상이나 음성 등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어떤 있고 어려움 좀 있고 기타 중다면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이제 뭐 지하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러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차원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인터넷에서 문자, 영상, 음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웹 2.0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싸이월드, 그다음에 마이스페이스, 뭐 참여, 공유, 개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웹 시대가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3.0 시대는 뭐냐면, 자, 컴퓨터가 정보 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추론을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웹 3.0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의 패턴을 이제 추론해서 사용자가 꼭 필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는 어떻게 되면 여기는 시멘틱업 이 기반의 지능형 웹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들어갔냐 하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폰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스마트는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흐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는 그 현대 청소년들의 어떤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 공경과 문화가 이제 도래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이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4차 산업혁명, 이 사회가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이제는 융합된 시대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소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상 공간 내에서 이제 이 현실 가상의 공간이 융합된 시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시대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 시대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대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의 개념적에서 청소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자 20대 청년기와 그 다음에 10대 소년기,
속한 대상으로 해서 지적, 정서적, 신체적 이런 특성이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춘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춘기는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가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어른, 청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기를 구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한번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청소년기를 분류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기는 이제 취학 전이고요. 소년기, 그죠? 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그러니까 이 소년기하고 청년기, 그다음에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죠. 그럼 노년이 50대 이상이 노년기일까? 여기 뭐 70세 이상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보면 이게 뭐 70세 이상 정도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는 하여튼간에 60세, 뭐 70세 전까지를 우리가 장년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장년기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60년대까지 있으니까 엄청난 시간들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 이 청소년기를 나눌 때 저는 조금 좀 요거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유아기를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요걸 조금 이제 100세 세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10, 20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류해 가지고 우리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생애 주기에 의해서 청소년기는 소년기와 어떤 청년기의 사람을 통틀어서 부르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학문적으로 청소년의 개념은 단순한 일정 연령 구분의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인생 발달의 한 단계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제 유례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그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기 즉 사춘기에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성징이 있는데 이것을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 청소년은 남성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그리고 여자 청소년은 여성의 어떤 신체적 특성 이것들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이제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강한 어떤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욕구를 표출할 대상과 그리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생리적 성숙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시기로는 여자의 경우에는 12에서 13세부터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18세에서부터 20세까지 그 다음에 남자는 14세부터 15세까지 그 다음에 20세에서부터 22세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청소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 자, 인간 발달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이 변화가 일어난 시기다. 그래서 라틴어의 어떤 푸베르타스, 꽃 피우다, 뭐 성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꽃 피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푸버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사춘기를 포함한 전체적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틴어의 어떤 그런 오드레스 세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 여기는 뭐 성장한다, 성숙에 이른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애돌레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 이제 어떤 청소년의 의미를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자, 청소년의 자율성, 책임성, 권리, 참여, 시민성,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뭐 하면 뭐 우리가 청년, 뭐 영 청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청년, 청소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청소년의 이제 의미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 각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기간은 어떤 면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달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발달 수준이 높은 사회, 그 다음에 발달 수준이 낮은 사회,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청소년기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우리나라와 같이 발달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어떤 기간, 이 기간이 어떤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중심의 어떤 그 중심부로 청소년이 진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각 학문 분야 및 우리나라의 어떤 법령에서 청소년기에 대한 다양하게 어떤 정의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속 청소년들은 어떤 변해가고 있고 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청소년,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여기서는 생리적, 어떤 그런 심리적, 지적, 문화적, 사회적 재반, 이러한 특성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성숙한 상태로 변해가는 이 가도기에 있는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년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가 청소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의 이 가도기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면 청소년기의 가도기적 어떤 그런 이 성격보다는 뭐 자율성, 책임성, 권리, 참여, 시민성, 이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이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생생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 청소년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을 강조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형태가 이제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풍요해지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들이 소비 주체가 된다는 거죠. 소비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 문화의 어떤 주도 집단으로서 뭐 패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다음에 대중문화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얘는 또 이 청소년들은 뭐가 돼요? 디지털 혁명은 이들이 문화 산업의 어떤 적극적인 수용자이자 활용자 집단으로 이제 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역할에 따른 구분과 그다음에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구분, 취약 연령에 따른 구분, 법률에 따른 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회적 역할에 따른 그런 구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통적으로 어느 집단에서나 어떤 그런 삶의 전 과정에서 여기에서 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식, 혼인 그리고 사망 이 시기를 중요하게 이 시기를 받아들여서 각각의 어떤 이런 통계에서 여기는 통과 의례를 어떤 면에서는 치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과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이나 어떤 정서적 자립, 이 결혼을 통해서 청소년기가 종료되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사회 그런 어떤 집단 개인마다 청소년기가 지속되는 기간이 청소년이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어떻게 돼요? 일반성과 여기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심리,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은 청소년기를 어떤 성과 연령에 따라서 이제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청소년 초기를 뭐 13세에서 15세, 그 다음에 중기를 15에서 18세, 후기를 17세에서 19세, 남성의 경우는 17에서 17세, 뭐 중기 17세에서 19세, 후기가 19세에서 20세, 이런 어떤 교육 종류 기간을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기를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는 시기로 본 것으로 여기에서는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2차 성징, 그게 신체적, 생리적 성숙,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기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어떤 구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청소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11에서 12세부터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나오지 못해요. 여자의 경우는 이제 10세서부터, 남자의 경우는 12세경부터 이제 그 징후가 나타나기 이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로 인해서 그 구분이 어떤 부정확하다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데서 부정확하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데 심리학적 구분으로서는 청소년기의 기간은 정치, 경제, 기술적 조건 이러한 것과 함께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어떤 연령 기준인 12세부터 또는 13세 13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23세 또는 24세 그 체성기를 이루고 있고 경우에 따른 30세까지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학적 변화에 따른 이러한 연령을 기초해서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 정치적,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어떤 기술 조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합 변화로 인해서 구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기술적 조건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후기 산업사회 이후에 위생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좋은 영양, 그다음에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 사춘기의 시작 이런 시기를 앞당겼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여기에는 더 긴 재학 기간을 요구함으로써 시기의 입장을 더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취약 연령에 따른 이제 구분입니다. 취약 연령에 따른 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자, 취약 연령 혹은 어떤 학령에 따라서 청소년의 시기를 이제 구분할 수 이제 있다라고 보는데, 자, 오늘날 이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시설에서 이제는 공교육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을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을 초등학교 어떤 취학자부터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그리고 혹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접근법이다라고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취학 연령이라든지 혹은 학력을 기준으로 이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용이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용이하기는 하지만 학교 밖에 있는 이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만학 및 조기 취약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취약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는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오윤서는 자, 긴 교육기관과 이 군복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특성을 갖는 한국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구분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4년부터 이제 중학교까지의 시기 그 다음에 중기를 이제 초, 중, 후기를 나누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기 그 다음에 청소년 및 군 복무 기간을 통틀어서 장년기 전 단계의 시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교 및 어떤 면에서 보면 군 복무 기간을 통틀어서 청소년 후기로 봄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법률에 따른 이런 우리가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법 취지에 따라서 청소년을 법으로 한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나라마다 청소년의 어떤 법률적 연령의 범주는 자국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청소년 계층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엔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15세에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에서는 20세, 24세 이 사이의 집단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미국의 어떤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으로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의 대상 연령은 10에서 17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형법에서는 자, 신체적 정식적으로 미성숙해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그리고 청소년을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9세 미만을 우리가 여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법률에 따라서 한번 보면 민법에서는 19세,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형사소송법에서는 16세 미만,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기본법에서는 9에서 14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청소년보호법은 19세.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14세 어떤 미만, 그 다음에 공연법에서는 18세 미만, 공중위생법에서는 여기도 19세 미만, 근로기준법 18세 미만, 병력법 18세부터 이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은 17세 이상.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나눠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이제 그게 이제 어디냐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법상과 특별법상, 이제 기타법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일반법상과 특별법상, 이제 기타법상으로 나눴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봐서는 이제 주무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주무부서가.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대통령으로라든지 뭐 어떤 뭐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들은 이제 이런 그 청소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됐냐면 자 청소년은 여기에서 보면 그 아동과 성인 사이에 가도기적인 어떤 존재로 인해서 신체적, 인지적, 그다음에 정서적, 사회적 이런 면에 있어서 미성숙에서 성숙의 상태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발달되어는 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 두 번째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생식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생식 능력을 갖지 못한 소년 혹은 소녀와는 이제는 구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청소년은 여기에서 이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된 청년과는 의미상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은 신체적이고 그다음에 지적이고 정서적 이런 어떤 특성이 발달이 안정 상태에 도달했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자기 독립과 그다음에 자율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이 성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 청소년은 생애 발달 과정 중에서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와는 구별되는 이러한 어떤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돼요?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어떤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와는 이 청소년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들만의 어떤 독특한 가치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은 이제 발달적 이해인데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하고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